장애 예술인들의 활동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우리는 꽃이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점점 시력이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스타들과 함께 기부 활동을 펴고 있는 소설가 소재원 씨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이번에 신작 소설을 내셨더군요. 예. 네, 아버지에 대한 소설이에요. 예. 우리 시대의 아버지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네. 아버지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아닌 자식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아버지란 수식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네. 그렇게 누구나 자식이며 누구나 아버지이기에 모든 세상의 아버지와 자식은 같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집필을 하게 되었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예. 우리 시대의 아버지 모습이다 이렇게 예. 시작을 하신 거네요. 예. 근데 이 아버지에게 어떤 이렇게 아픔이 생긴 건가요?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에서 이제 치매라는 병이 있는 아버지가 한 분이 계시고, 네, 그다음에 그 아들이자 아버지인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소설 속의 서수철이라는 인물은 네. 명예퇴직을 당한 아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치매에 걸린 아버지에게 또 나름대로 아픔이 계시고, 예. 또 명예퇴직을 하신 또 아들인 아버지에게도 또 아픔이 있겠군요. 예. 그 두 분의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의 가장 평범한 아버지들의 가장 공통적인 모습들만 담으려고 노력을 해봤었습니다. 네. 이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버지라는 자체가 계기로 쓰기는 조금 그런데, 네. 제 아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아버지도 신체적으로 장애가 상급이신데, 지체장애 상급이시고, 아, 그러세요? 그런 아버지께서 저를 돌봐주시고 이 정도 성장을 시켜주시기까지 네. 많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예. 나이가 조금 더 들기 전에 네. 한 번쯤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으로 쓰게 됐습니다. 나 자신 또한 이제 아버지가 예. 되셨나요? 되실 건가요? 전 아직 미혼입니다. 그러세요? 30밖에 네. 안 돼가지고요. 아, 그러시군요. 예. 나도 아버지가 될 사람으로서 우리 예. 아버지에 대해서 예. 생각하시면서 한번 쓰고 싶으셨군요. 예. 소설 끝에 소작가가 이제 아버지께 보내시는 편지가 있다고 하더군요. 예, 예. 네, 어떤 편지를 쓰셨나요? 처음에는 이 소설을 구상했을 때는요, 아버지에게 편지를 쓸 생각은 하지 않았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취재를 하고 집필을 하는 도중 저는 정말 쓸데없는 다리품을 팔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바로 세상 모든 아버지들의 이야기는 결국 내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아. 다른 분들만 취재하고 정작 내 아버지는 취재도 하지 않았던 부분이 굉장히 많은 죄책감을 들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품을 집필 도중 제의식에 사로잡혀 눈물을 쏟아내며 네. 늦은 새벽에 아버지께 이렇게 전화도 드리고 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네. 그때 아버지에게 조금은 더 풀어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을 작품에 마련하고자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버지께 결국 보여드리신 거예요? 그 편지? 아버지가 서점에서 사보셨는데요. 네. 저에게는 말씀을 안 하시고 예. 누님에게만, 저희 친누님에게만 이렇게 네. 재원이가 이제 다 컸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말씀 들으시고 좀 흐뭇하셨겠네요. 예, 아주 많이 행복했었습니다. 네. 편지 쓰시면서 좀 예. 우시지 않았나요? 이제 저희 아버지라는 존재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이제 장애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머니도 13살 때 떠나가셨고 네. 홀로 누나와 저를 키워오시면서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원망만 가지고 살았던 좀 철없는 자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집필 도중에도 너무 많은 죄의식 때문에 울었지만 네. 편지를 쓸 때는 정말 하염없이 눈물밖에 안 흐르더라고요. 네. 편지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처음 제가 아버지를 못 믿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네. 저는 항상 아버지가 강하다고 느꼈는데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를 불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시점으로 해서 네. 아버지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많은
고해성사 같은 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네. 한마디로 하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예. 용서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셨군요. 예. 네. 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아버지, 그리고 또 그를 생각하는 자식으로서의 마음, 이런 예. 것들을 다룬 소설이라서 예. 많은 분들의 가슴을 좀 올려줄 것 같네요. 많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 자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쓰신 거라서. 예. 네. 소작가 자신도 많은 아픔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너무나 환칠하고 잘생기신 젊은이신데 예. 이런 분이 어떻게 30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셨어요? 제가 처음 소설을 쓰게 된 계기는요. 네.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썼던 거예요. 예. 뭐 어머니가 그렇게 사라지고 나서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야 네. 어머니가 날 찾아오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어렸을 때 제가 21살 때로 기억을 하는데 시각장애가 찾아왔고 더 이상 이제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모니터를 보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좌절 속에서 습관적인 네. 자살 시도였죠. 아. 정말 죽으려는 게 아닌 네. 누군가에게 동정을 얻기 위한 아. 내가 이런 장애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한 네. 그런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사랑받기 위한 몸부림이셨네요. 어찌 예. 보면. 어찌 보면 너무 무관심한 그 사회적인 제도 때문에 네. 정말 목말라 했어요. 내가 장애가 있으니 너희가 좀 안아달라라는 그런 무언의 외침을 네. 이제 자살 시도로 갖고 가게 된 거죠. 그러셨군요. 예. 네. 어쨌든 자살 시도가 성공하지 않은 걸 정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다행이시고요. 뭐 네. 죽으려면은 이제 한 번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예. 절대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 받고 싶은 것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좌절 속에서 오랜 예. 방황을 하시다가 예. 어떤 계기로 고통을 털고 일어나게 되셨습니까? 제가 방황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강해지고 싶은 욕구가 많았어요. 네.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나는 장애인이라는 걸 거부하기 위해서 운동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좀 무력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폭력이라는 그 사건으로 네. 제가 경찰서를 가게 됐고 네. 판사님께서 저한테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게 됐었는데 네. 그때 사회봉사를 했던 곳이 한센병 환우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처음 느끼게 된 건 정말 이 시대의 가장 마지막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네. 그분들 자체가 웃고 사신다는 거예요. 네. 저는 굉장히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팔도 없으시고 다리도 없으시고 또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때려서 죽이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록도라는 데서 나오게 되는 시점부터 가진 학대를 다 당하셨던 분들이고 네. 근데 그분들이 웃고 산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분들을 보며 내 장애는 정말 미비한 건데 네. 과연 내가 이렇게 이분들도 이렇게 웃고 사는데 내가 좌절했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다시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회봉사 가신 게 예. 정말 아주 큰 삶의 계기가 되셨군요. 예,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는 필연적인 네. 정말 하늘의 도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뜻깊은 그런 봉사활동이 됐었어요. 네. 그렇게 만나게 되신 그 한센인들을 위해서 요즘도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다고요? 요즘은 이제 제가 서울로 이사를 온 지 별로 안 됐는데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네. 그 전에는 어르신들이랑 같이 어울러져서 살다가 네. 지금은 이제 자주는 못 내려가요. 예. 자주는 못 내려가고 대신 이제 어르신들 돌보는 복지사 누나한테 네.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물어봐서 그 물품들을 후원해서 보내드리거나 네.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동 성범죄 아이들을 네. 돕는데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네. 어려운 이웃들이 이제 아프면은 치료를 받아야 하잖아요. 네. 근데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병원들을 섭외해서 무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보험을 들어줘서 네.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회사에서 대신 병원비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네. 또 보다 큰 일에 관심 가지시고 예. 네, 더 일을 확대하셔서 좋은 예. 일 하고 계시네요. 저희 같은 작가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글로써 얘기하면은 그건 작가가 아니라 내가 글로 얘기했으면 그것들을 사회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소설을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쓰기 시작하셨다고 예, 예. 그러셨는데요. 그때가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이셨던가요? 예, 저는 13살 때 어머니가 떠나면서부터 소설가의 꿈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해서 2008년도 네. 26살 때 제가 첫 데뷔를 하게 됐죠. 아, 그러셨군요. 그동안에 발표하신 작품들이 아주 많더군요. 예, 운이 좋게도 2008년 처음 제가 발표했던 작품이 영화가 됐어요. 비스트 네. 보이즈라는 영화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루포 소설 아비, 밤의 대한민국, 살아가려면 이들처럼, 형제, 희망의 낙을 찾아서, 지금 현재는 이제 신작, 아버지 당신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네. 지금 희망의 낙을 찾아서는 또 영화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익금은 거기서 제가 받는 러닝 개런티가 있는데 네. 그 러닝 개런티 자체는 아동 성범죄 피해 아동들에게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예. 이렇게 그 작품들을 많이 쓰게 되신 것이 이제 어머니가 예. 어머니를 찾고 싶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어머니를 찾겠다고 하는 열망과 오랜 습작 기간 때문인지 좋은 작품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됐네요. 저는 사람들이 그래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네. 발하고 엉덩이로 쓴다고 하거든요. 네, 엉덩이로요? 예, 저는 앉아있는 시간이 다른 데서 사람보다 더 많아요. 하루에 네. 13시간, 14시간 정도를 글을 쓰다 보니까 아, 솔직히 나이 좀 드신 유명한 작가님들보다 세월이라는 경력이 짧기 때문에 네. 다리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보다 더 앉아서 글 쓰는 시간도 굉장히 오랜 그렇군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글을 시작하신 이후로 예. 그 글을 멈춘 일이 있었나요? 어머니를 찾고 나서 네. 잠시 방황을 했어요. 아. 처음에는 제가 2작품을 내고 어머니를 찾게 됐는데 네. 어머니를 찾으셨어요, 드디어? 예, 예. 네. 좀 이제 작품이 잘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를 찾고 나서 목적이 없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또 방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방황을 하는 순간 또 다른 목표를 세운 게 사람들을 돕자는 목표였고 네. 그 목표가 이제 봉사로 시작되면서 다시 작품을 쓰게 됐거든요. 아, 네.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작품이 굉장히 더 뛰어난 작품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네. 그 뒤로는 더 많은 작품들을 폭넓게 네.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네. 맨 먼저 쓰셨던 비스티 보이스. 예. 네는 영화화 됐잖아요. 예. 네. 또 말씀하셨지만 희망의 날개를 찾아서라는 작품이 또 영화화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래서 그런지 스타들과의 교분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함께 봉사활동 하시고 계시다면서요. 예. 어떤 스타들과 어떤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낸시랭 누나와 정은우라는 배우와 은남매지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재능 기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낸시랭 누나와 은우가 아동 성범죄 공소 폐지 서명 운동을 함께 했을 때 같이 서명 운동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현재는 함께 불우한 이웃들을 치료해주는 병원들 협약을 할 때 네. 무료로 그 병원 광고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예인분들이 저와 함께 하고 계신데 신현주 씨 같은 경우는 제 네. 작품을 통해서 네. 많은 기부 활동을 이끌어 주시고 계시고 네. 최희 아나운서나 윤일상 작곡가님 네.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재능적인 네. 추천사를 통해서 저에게 기부 활동에 대한 폭을 좀 넓혀주시고 계신 편입니다. 네, 여러 스타들이 아주 예.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시네요. 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소작가에게 이제 시력 장애가 찾아왔다고 하셨는데요. 시력이 이렇게 나빠진 이유는 뭔가요? 저도 원인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시력이 교정이 안 되더라고요, 안경으로, 어느 네. 순간.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 봤는데, 원인 미상이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대학병원까지 찾아가 봤는데, 네. 검사를 다 해봤는데 원인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어린 시절 왼쪽 눈이 열쇠에 찔려가지고, 각막이 손상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뒤로 왼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오른쪽 눈도 한쪽 눈이 나빠진 같이 퇴화한 걸로 네. 이게 보이고 있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소견을 내시고 계세요, 요즘. 네. 지금 스튜디오에 저 한 자리 건너만큼 앉아 계시는데 예. 어느 정도로 제가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시야가 살짝 흐린 정도예요. 네. 점점 이제 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 어느 정도 떨어질지는 선생님들도 예측을 못 하시고요. 네. 그냥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하라고는 하시더라고요. 네. 한동안 아주 큰 방황과 좌절을 하셨는데 예. 지금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냥 이게 제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제가 이게 제 짐이라면 기꺼이 억울해하지 않고 수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시간이 조금은 더 많이 필요했으면, 좀 많이 남았으면 해요. 네. 아직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판을 두드리는 일이 익숙하지가 않고요. 네. 눈이 보이지 않는 순간 자판을 익숙하게 두드릴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네. 조금은 시간이 좀 저에게 많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성범죄 그 피해 아동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2009년 저는 나영이 아버님을 뵙게 됐어요. 네. 그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의 아버님이신데, 그 아버님과의 처음 인연을 맺고 난 뒤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네. 지금은 아버님이랑 저랑은 이제 서로 부자지간으로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러세요. 정말 용납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래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아동 성범죄 지킴이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점점 그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제가 한계에 부딪힌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좀 부탁도 하고 싶고요. 네. 저는 개인이기 때문에 기부금을 모집할 수도 없고, 네. 무엇보다 뭐 중요한 건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제 작품이 지금 많은 기부단체에 기부가 되고 있으니까 아동 예. 성범죄 그 공소시효 폐지나 네. 아니면 아동 성범죄 피해 아동들을 돕는데, 네. 제 작품을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어떤 작품을 쓰고 싶으신가요?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현실에 대한 네. 모든 세상을 쓰고 싶습니다. 네. 또한 제 작품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봉사와 기부를 함께 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네. 작품 속에서 감성의 풍요와 행복을 느끼고 교훈을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행동을 할 수 있는 작품을 쓰고 싶습니다. 이건 작가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작품, 네. 그리고 그게 실천으로 이어지는 작품, 결론은 그거겠죠. 네. 네,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써주시고요. 예.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활동도 많이 해 주시면서 예. 그 가운데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각장애 속에서 소설을 쓰면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소설가 소재원 씨 만나봤습니다.